안녕하세요. 금융권 원격 근무 확대 실시에 따라 재택근무 보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1년 금융 IT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포티넷 코리아의 김기덕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석입니다. 네. 앞선 주제에서 상당히 많은 솔루션 업체분들께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저희 주제에서는 언택트 시대의 원격 근무 환경에 따른 주요 보안 고려사항과 해당하는 위협 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가 가지고 온 보안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기업들의 재택근무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한 원격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이 원격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IT 환경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분들이 VPN을 사용하여 사내 서버와 또는 사내 업무 시스템과 보안 연결을 하고 있지만 원격 사용자들이 개인 장치들을 사용하여 집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이 구성되지 않은 홈 네트워크에서의 연결된 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장치들이 공격자들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PN 연결 볼륨이 충분히 설계되지 않아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다른 서비스 품질들 또는 이제 원격 화상 회의와 같은 서비스 이용 시 느려지는 현상에 인해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포티넷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가 원격 업무 환경이 시행되면서 보안 연결 설정과 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업무 환경은 갈수록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경계의 밖에서 여러 디바이스들, 여러 장치들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고 상황에 있는 기업은 검증 후 신뢰 모델을 채택해 왔습니다. 즉, 누군가 정확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입력을 하면 모든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등 요청하는 대로 모두 허용이 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노출의 리스크가 증가하여 한때 신뢰했던 기업 제어 영역이 와해되고 많은 기업이 데이터 유출, 멀웨어, 랜섬웨어 등등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용자, 디바이스가 있는 모든 곳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 사용자와 디바이스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와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업무 영역이 재택까지 확장이 됨에 따라 공격의 위협이 더 넓게 노출이 되고 그에 따른 보안 아키텍처를 고민해야 될 시기로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국내 환경에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원격 근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다른 국내 금융기업의 변화도 일어났고 보안성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업무 환경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수정된 시행세칙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보안 솔루션 업체들보다 각 금융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금융 쪽 관계자 분들이 아닌 참석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금융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었던 업무가 외부 또는 재택, 원격 등에서도 가능해진다는 내용이고 그에 따른 업무 환경에 대한 통제 지침이 발표된 것입니다. 기존의 임직원 분들께서는 사내 업무방으로 접근이 불가했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변경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는 외부에서 근무 중인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상시적으로 사내 업무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세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격 접속 세션은 직접 접근 방식과 간접 접근 방식으로 구분이 되고 모두 공통적으로 암호화된 통신 회선을 통해 업무가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VPN 솔루션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멀티팩터 인증 방식이 제공이 되어야 하며 업무망 접근 시 인터넷 접근, 파일 접근 등에 대한 복잡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재택근무 제도가 개선되어 임직원분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편의성과 유연성은 증가하였지만 각 금융기업의 보안팀 분들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더 넓어지고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기업 내부에서 제어되던 업무 환경은 기업 외부로 확장이 되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가 임직원분들의 재택이나 공공장소로부터의 접근 환경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칙에서는 원격 접속 방식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직접 연결 방식과 간접 연결 방식에 따른 보안 고려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공공장소 등과 같은 곳에서 업무망 접근을 자체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고 간접 접속 방식과 직접 접속 방식에 따라서 적용돼야 되는 보안 수준도 다르게 되며 직접 접속 방식은 지급된 단말기와 사전에 셋업된 보안 수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됩니다. 간접 접속 방식 같은 경우는 개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신 업무망 보안 접속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는 보안 정책과 그 정책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솔루션을 단계별로 구성해 보면 가장 먼저 VPN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포티넷의 SSL VPN 기능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과금은 하지 않은 라이선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결 방식과 간접 연결 방식 모두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업무 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VPN 인프라는 필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PC가 업무망에 접근을 했을 때 인터넷으로 접근하기 위한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가 단말기 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말기 에이전트는 VPN 에이전트와 동일한 제품입니다. 단일 제품에서 VPN 에이전트와 액세스 제어 정책을 구현하여 접근 방식에 따라서 액세스 제어를 구현하게 됩니다. 포티넷의 단말기 에이전트는 MS 윈도우즈 및 맥 OS, 리눅스 등 여러 OS상에서 구동이 되고 기업의 각종 컴플라이언스 및 안티바이러스, 웹필터링,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등과 같은 통합된 위협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위협 관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에이전트 관리 솔루션이 추가될 수가 있고요. 센터 쪽에 배치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말 관리 서버에서는 원격지 근무자가 인터넷에 접근해야 하는지 SSL VPN 접근 시 컴플라이언스 체크와 취약점 검사, IP 또는 맥 주소 기반의 접근 제어 등을 통해 정책을 배포를 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단말 관리 솔루션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멀티팩터 인증 부분입니다. 멀티팩터 인증 부분은 포티넷에서는 모바일이나 하드웨어 방식의 토큰 방식을 제공할 수 있고요. VPN 게이트웨이 자체적으로 메일을 통한 인증 방식 또한 제공이 가능합니다. 우선 모바일 토큰 또는 하드웨어 방식의 토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해당 토큰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토큰을 관리하는 주체는 지원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VPN 게이트웨이 자체적으로 토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토큰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고 하지만 여러 대의 VPN 게이트웨이나 세부적인 사용자 인증 관리를 위해서는 포티넷이 제공하는 별도의 인증 솔루션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공통 시행 세칙에서 언급된 ATP 솔루션과 메일 보안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원격 근무로 인한 위협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ATP 솔루션을 통해 탐지를 하고 단말기 에이전트와 VPN 게이트웨이로 해당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빠른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메일 게이트웨이 또한 ATP 솔루션과 연동을 통해서 메일 내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까지 탐지를 하며 안전한 원격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됩니다. 이처럼 원격 근무 업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안의 영역 또한 확대가 되고, 이런 확대된 환경의 보안성을 높임과 동시에 솔루션을 통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법을 이어서 저희 박종석 이사님께서 계속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정석입니다. 앞서 금감원 시행세칙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많은 벤더들이 이번 세칙과 관련해서 자사의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에 대비를 해서 보안 업무 담당자가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될지, 그리고 늘어난 이 원격 업무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가장 먼저 증가하는 위협에 대비를 해서 대응의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포인트 솔루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기업에서 이런 단일 포인트의 솔루션들을 평균적으로 한 75개 정도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많은 보안 팀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국내 환경 같은 경우는 주로 한 명이라든지 많으면 한 두세 명 정도의 팀이 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솔루션들을 운영을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분석에 지연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고요. 또 분석에 지연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떤 차단이 지연이 되고, 그 차단이 지연되는 사이에 보다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부족을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지만, 또 마찬가지 이 시장에서 숙련된 분석가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많은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의 이제 부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의 이제 분석가를 뽑아서 실 대응 업무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발생되는 어떤 사용자의 실수라든지 침해 사고가 발생되는 케이스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일일 신종 악성 코드가 일일 한 20만 건 정도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일 20만 건의 악성 코드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모두 20만 건의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이런 악성 코드들을 분석가가 사람의 힘으로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벤더들이 더 이상의 사람의 분석으로 인해서 이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자동화된 대응들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포티넷에서는 AI 기반의 버추얼 보안 분석가라고 해서 포티 AI 솔루션이 나와 있고요. 이 포티 AI 솔루션은 AI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분석하는 것처럼 이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빠르게 코드 분석을 해서 하나의 룰들을 만들어내고 위협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위협에 대해서 샌드박싱을 이용을 해서 위협을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포티 AI 같은 경우는 이 악성 코드들의 코드를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코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추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샌드박스가 평균적으로 한 3, 4분 정도 분석을 하던 거를 수초 내로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수없이 많이 발생되는 위협들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분석을 하고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VPN이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위험한 취약한 홈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네트워크에서 단말기가 연결돼서 조직 내부로 파일들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포티 게이트와 포티 AI가 상호 연동이 될 수 있고요. 포티 게이트에서 기본적으로 프리필터를 하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포티 AI로 던져서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판단을 하고 차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떤 파일 전달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라 VPN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와서 또 내부에서 내부로 이동을 해 나가는 이런 여러 세그멘트 사이를 넘어다니는 위협에 대해서도 이 포티 통해서 위협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포티 AI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망 연계 구간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 망 연계를 통해서 실제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이 사용한 인터넷망을 이렇게 분리를 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실제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업무에 참조를 하기 위해서 내부 업무망으로 전달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케이스에서 AV를 통해서 악성 코드 검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를 하기 위해서 거의 샌드박싱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 일 업무 중에 뭐 한두 건에 대해서 뭐 3, 4분 정도 분석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고 많은 양의 어떤 파일을 받아서 내부망으로 던져야 될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이 3, 4분 자체가 업무의 딜레이를 가져오고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만약에 포티 AI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AV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제로데이 위협에 대해서도 포티 AI가 이 AI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분석을 하고 위협을 탐지를 해서 업무망으로 파일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티 스위치까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 세그멘트 사이에서 넘나드는 이 위협에 대해서 위협을 탐지를 하고 스위치 단에서 위협이 더 이상 다음 네트워크로 넘어가지 않도록 내부망 내에서도 탐지와 차단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가시성 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기업들이 단일 포인트의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매니지먼트 화면을 띄워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단일 솔루션이 들어와서 탐지를 잘 하게 되더라도 이 탐지된 어떤 위협을 기반으로 해서 룰을 만든 다음에 단일 포인트 솔루션마다 룰을 적용을 하는 거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방화벽이라든지 IPS AV 그리고 여러 자산 관리 솔루션 그리고 새로운 위협이 나올 때마다 이런 단일 포인트의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관리를 해야 될 포인트 솔루션들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포티넷 같은 경우는 이제 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해서 이 단일 플랫폼으로 이런 그 단일 포인트들의 솔루션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 만약에 뭐 어떤 AI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 내부의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환경에 처하더라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단일 포인트의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의 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으로 상호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플랫폼 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화벽이나 포티 AI에서 뭔가 위협을 탐지를 하게 되면 빠르게 룰을 만들어서 저희 시큐리티 패브릭 내에 있는 모든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위협에 대해서 룰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포티넷의 시큐리티 패브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티 게이트와 포티 메일 그리고 뭐 포티 프락시나 여러 가지 그 포티넷이 사용하고 있는 그 엔드포인트 단의 단일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의심 파일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프리필터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 AV에 알려진 위협에 탐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 파일들을 샌드박스로 던지거나 아니면 뭐 포티 AI로 던져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위협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위협으로 확인이 되면 실제 그 위협은 단말 장치에서 자동으로 블럭이 되고요.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시큐리티 패브릭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일 포인트 솔루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 인텔리전스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로 들어와서 탐지가 됐건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탐지가 됐건
하나의 단말기에서 탐지가 되면은 이 룰은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큐리티 패브릭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기가 동시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 차단 룰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큐리티 패브릭에 연동되어 있는 이 솔루션들이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컬에서 발생된 룰이 저희 쪽 그 포티가드 랩스에 공유가 되어서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검증과 글로벌 룰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포티넷의 장비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그 자동화된 운영과 대응입니다. 이러한 많은 솔루션들이 늘어나게 되는 게 이제 보통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관리해야 될 장비도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사람도 늘어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사람의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클라우드로 이동해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IoT 단말기나 뭐 이런 그 환경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도 늘어나야 되는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표에서는 그 SOC에서 만약에 어떤 침해 사고 대응이라든지 위협 대응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그 업무를 살펴봤는데요. 실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이 이벤트에 대해서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벤트 발생된 IOC를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접속이 일어났던 그 네트워크 IP나 URL, 이 도메인들에 대한 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판 분석이라든지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행위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악성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방화벽이나 여러 프록시 장비를 가지고 차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단번에 단말 포인트에서 차단이 가능하지만 샌드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안 분석가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저희가 보면은 보통 한 20분에서 한 40분, 많게는 한 70분까지도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포티 AI를 사용을 했을 때는 탐지의 시간은 굉장히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확인이나 검증 작업 같은 경우에서는 포티 소아라는 잘 알고 계시는 이런 그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정의된 그 플레이북을 만들어 계시게 되면은 이런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포티 소아에서 이 플레이북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70분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이 단 1분 이내로 이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포티 소아를 사용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도 이제 많은 벤더들이 이 소아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소아 제품들을 검토를 하실 때 이 플레이북을 얼마만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소아의 연동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한 많은 솔루션들이 표준 API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줄여진 시간만큼 피해 확산을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최근에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변종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속도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보안 장비를 운영하는 SOC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7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했고요. 그 시간 동안 내부로 들어온 랜섬웨어는 이미 피해가 확산되고 내부 확산 단계를 거쳐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포티 AI APT 솔루션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AI가 빠르게 분석을 하고 이 룰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격리를 하게 됨으로써 수분 내에 이 위협을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게 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SOC 조직에서 포티 소아 제품까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피해 확산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부로 랜섬웨어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한 대 정도만 감염이 되고 그 네트워크를 격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로 확산 단계를 거쳐 나가거나 피해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게 포티넷의 이 포티 AI 제품과 포티 소아 제품을 통해서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 포티 게이트를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포티 게이트와 이런 단일 포인트의 솔루션들이 포티넷에서는 포티 패브릭이라는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여지면서 보다 더 장비들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이런 대응 속도와 인력의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포티넷의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번 금감원 시행 세칙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늘어난 업무량을 대비를 해서 보안 담당자들이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